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참고문화 정리 방법에 대해서 그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문헌은 이제 논문의 그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 표기가 되는데, 이 참고문헌 표기가 그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심사자들이 그 논문을 성실하게 안 썼다고 우리가 판정을 하고, 특히 이렇게 학회지에 그 제출하거나 뭐 학위 논문 심사하게 될 때 그 작성자의 그 성실성을 그 굉장히 좀 의심하게 하는 이런 부분이 됩니다. 특히 최근에 그 표절 문제들이 이제 그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서 참고문헌 표기가 엉망일 경우에는 그 논문을 제대로 안 봤다고 이렇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참고문헌 표기를 정확히 하고 그 참고문헌을 그 원본 원래 그 참고문헌을 꼭 그 읽고 자기 나름대로의 그 해석을 해서 글을 쓰는 이런 그 연습을 하게 되면 또 좋은 논문을 쓰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저도 그 논문을 쓸 때 가능한 참고문헌을 전부 다 그 다운을 받아서 그 다운 받은 그 페이퍼를 그 보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이제 그 다운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최소한 앱스트랙이라는 이런 걸 보면서 그 논문이 어떻게 그 쓰여졌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저희가 다운을 받을 수가 없을 경우에는 이제 그 외부 기관에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다운을 받아서 논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문헌을 그 작성을 할 때 가능하면 학술 물론 우리가 프로시딩이라고 학술 발표대회에서 된 논문도 볼 수 있지만 그 가능하면 풀페이퍼라 그래서 학회지에 게재된 그런 논문을 주로 보고요. 특히 학위 논문 중에 석사학위 논문은 가능하면 인용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박사학위 논문을 또 인용을 하면 가능할 수 있는데 박사학위 논문도 가능하면 이제 학회지에 게재된 이런 논문을 위주로 해서 그 게재하는 것이 인용하는 것이 훨씬 더 그 심사자들의 그 판정에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참고 문헌을 표기를 잘 하게 되면 심사자들 경우들은 이제 그 논문을 제대로 읽었다고 이렇게 판정할 수 있는 또 근거도 되기 때문에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그 위주로 해서 우리가 참고문헌 정리를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문헌 정리를 할 때는 그 시어리에 관련된 이런 논문들은 뭐 예전에 아주 옛날 것도 많이 있는데 실증적인 위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 과거의 그런 그 참고 논문부터 해서 그 최근에 그 참고문 연구까지 골고루 인용하는 이런 그 방법을 쓰는 것도 하나의 또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참고 문헌은 그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지 수로 해서 이제 그 문헌의 길이를 우리가 조정을 하는데 그 외국 논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단어 수를 갖고 우리가 조정하는데 이 단어 수를 조정할 때 이 참고 문헌 중에 좀 이렇게 조금 좀 중요하지 않거나 오래된 그런 그 문헌들은 그 삭제를 해서 단어 수를 줄이는 데도 이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그 처음에 글을 작성할 때는 단어 수를 이제 그 생각하지 않고 이제 작성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 단어 수를 이제 줄일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이 참고문헌도 또 우리가 그 단어 수 줄이는 방법의 하나로서 우리가 또 활용이 될 수 있다. 그런 점도 우리가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참고문헌 표기를 어떻게 하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참고문헌 표기는 이제
그 구글 스칼라 이런 데서 보면 그 논문 이제 표기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논문을 우리가 구글 스칼라에서 그 찾는다면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나오는데 여기 사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그 인용 방법이 나오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뭐 학회지의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APA 스타일을 이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학회지별로 이런 그 정리하는 스타일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황이 조금 다르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는 이제 APA 스타일로 우리가 쓰는 데가 이제 많아서 이걸 쓰는데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보면 APA 스타일이라고 했는데 요 뒤에 이 저자명이 있고 연도가 있고 제목이 있고요. 저널 지명이 있고 뒤에 볼륨과 이슈 페이지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그대로 우리가 만약에 그 이 사이트 등을 갖다 한다 그러면 여러분 아마 제일 좋은 방법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엔드노트를 하지 않고 바로 이제 직접 그 사이트 하는 거를 이제 하기 때문에 이 카피를 해야 돼요. 했을 때 만약에 이제 위에 거를 내가 수정한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수정이 되겠죠. 자, 근데 문제는 여기에 지금 페이지가 없어요. 지금. 근데 여기는 페이지가 있죠. 자, 그러나 만약에 여기 이 볼륨과 이슈 페이지가 만약에 없었다면 그럼 아까의 그 구글 스칼라로 다시 들어가서 이 저널지에 여기를 이제 제목을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나오는데 요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 여기 이제 볼륨과 이슈 페이지 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카피를 해서 APA 스타일로 하게 되면 이제 볼륨 이거를 표시를 하지 않고 이 표기 방법은 에머럴드의 출판사 같은 경우 대부분 다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에머럴드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활용하신다 그러면 그대로 이렇게 해서 그냥 카피를 하면 되는데 뭐 여기에 뒤에 나오는 DOI 이 주소는 굳이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이제 이거를 그 나중에 저자들한테 표기를 하라고 하는 학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유명한 그런 그 출판사들은 그 출판사의 그 담당자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그 여러분이 굳이 표기를 하지 않고 만약에 이걸 표시를 하게 되면요 나중에 또 글자 수에 또 제한이 받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걸 표기를 일반적으로 하진 않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 방식대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이렇게 돼서 위에 있는 지금 표기된 거랑 동일하게 되는데 만약에 APA 스타일로 하게 된다 그러면 요 부분만 카피를 해서 APA 스타일은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널 지명을 이제 이태리체로 좀 바꿉니다. 이렇게 바꿉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기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요 밑에 이제 그 책 같은 경우도 보면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 저자 명단의 연도는 되게 한 칸을 많이 띄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번 이제 표기하는 방법이 이제 좀 다를 텐데 그 스타일대로 이것도 카피를 해서 보고 아까 얘기대로 사이트에 이제 들어가서요. 여기서 이제 표기하는 방법을 이제 찾으면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약간 불안정하죠, 상당히.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이 책에 들어가서 그 책에서의 그 표기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확인을 하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여기 이제 사이트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이트 바이3. 그러니까 누군가 인용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인용된 거를 한번 들어가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 존
A 라스턴이죠. 컨트롤 A 라스턴이니까 이제 여기네요. 이거 이방 여기. 그러니까 표기를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여기 돼 있는 거를 인용된 거를 찾아 들어가서 봐서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그렇죠? 하는데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여기 이 아까 그 전월jet은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걸 AP 스타일로 이제 우리가 만약에 한다 그러면 AP 스타일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카피를 해서 들어가서 보면 뭔가 좀 다릅니다, 상당히. 여기에 보면 이제 여기는 대문자가 이제 단어마다의 그런 대문자를 일반적으로 쓰는데 뭐 투나 엔드 이런 건 이제 소문자로 씁니다만 그 AP 스타일은 척을 제목의 첫 자만 이제 대문자를 쓰고 나머지는 다 소문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책 제목이기 때문에 책 제목은 이태리처럼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고 지금 이 표기 방법을 보면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출판사가 있고 그 여기 출판된 도시의 그런 이름까지 해서 이제 표기되는데 아마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2017년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표기를 하고 수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일 경우에 내가 굳이 뭐 찾아가지 않고 내가 여기서 이거를 뭐 이제 그래서 그 AP 스타일 같이 한다 그러면 뭐 우리가 이거를 여기서 이제 일부 수정을 하면서 문제는 이제 AP 스타일일 경우에 제목의 첫 글자만 대문자 한다 그랬잖아요. 나머지는 이제 다 소문자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꿀 거냐? 만약에 여러분이 이거 일일이 바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됩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 우리가 이 아래 한글이든지 MS 오든지 이 글자 바꾸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한 다음에 바꾸고 싶은 부분에 글자 바꾸기를 들어가면 대문자, 소문자 바꾸기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소문자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표기를 이제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어들이 있어서 대신에 이제 AP 스타일 하게 되면 이걸 이제 여기 컴마가 아니고 점을 찍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클릭을 한 다음에요. 제가 왜 이걸 하게 되냐면 보시면 자 여기에서 보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걸 한번 카피해서 보도록 하죠. 자 앞에서 보면 잘못된 게 뭐냐면 이 볼륨 다음에 이슈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원래 이제 6을 이제 우리가 볼륨 6을 표감해야 되죠. 근데 이 밑에는 AP 스타일로 썼는데 제대로 문제는 여기 이 페이지 앞쪽만 돼 있고 뒤에는 없어요. 끝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이제 이걸 갖췄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전월지를 제대로 봤다고 할지라도 표기 방법이 잘못되겠으면 아직 이건 좀 뭐라 그러나 좀 이렇게 제대로 마무리를 못한 거나 똑같은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전월지의 그런 참고문항 표기를 하는 방법을 이렇게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와 같이 했는데 여기는 이제 거의 대부분 다 이것도 고쳐야 되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 여러분들이 또 주의를 해야 될 거는 전월지별로
이 포맷이 이제 조금씩 다릅니다. 전월지 표기하는 방법. 예를 들면 이제 그 조금 전 우리가 고친 부분까지 본다면 이 문단 모양에서 레이어 쓰기를 얼마큼 해주냐에 따라서 이제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그 참고문헌 표기를 우리가 들여쓰기는 잘 안 합니다. 이렇게는 안 합니다. 하질 않고 그 레이어 쓰기를 하는데 그 레이어 쓰기를 얼마만큼 할 것이냐. 뭐 이제 학회지별로 다릅니다만 이제 뭐 그 15로 할 수도 있고요. 그 어디가 이쁜지를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표기하는 방법이 이 그러니까 레이어 쓰기를 할 때 15가 좋은지 10이 좋은지 아니면 20이 좋은지 30이 좋은지 그건 학회지별로 이제 차이가 있고 논문을 작성하라고 하는 그 규정이 따로 있으니까 그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하면 되고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그래서 이제 주의를 또 해야 될 것들이 한국의 그 연구자들이 표기했던 방법을 우리가 수정할 때 이제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것도 상당히 아주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것도 한번 수정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경우들인데 지금 표기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 여기서 이제 뭐 AP 스타일 같은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콤마를 이렇게 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여기 엔드를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표기할 때 엔드를 쓰는데 한국 할 때 이렇게 쓰거나 또는 그 어떤 저널지들은 이 중간에 이 점을 찍게 이제 요거를 해서 하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표기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니까 거기 맞춰서 하게 되는데 근데 제목이 있고요. 그 저널지명이 있고 볼륨이 있고 이슈가 있고 페이지랑 꼭 포함시켜야 되는데 점을 찍어라 마지막에 마침표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표기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꼼꼼하게 해준다 그러면 훨씬 더 깔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간단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구글에 이런 방법을 써라. 구글에서 찾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쉽게 그걸 찾을 수도 있고 이 한국의 논문들도 마찬가지로 구글에 웬만한 거는 다 거의 다 그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찾아서 우리가 표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하는데 아까 AP 스타일로 하게 되면 우리가 한글도 여기 엔드가 들어가지만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엔드를 그렇게 우리가 표기를 하지 않으니까 이걸 카피해서 해놓고 엔드를 우리가 삭제하려고 하고 여기 또 이렇게 점을 찍은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완전 지워야 됩니다. 지우고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하면 좋겠고 요거는 이제 학회지별도 요구하는 게 어떤 데는 이렇게 진하게 표기하라는 데가 있고요. 어떤 데는 이걸 뭐 이태리치로 이렇게 표현하는 데 있고 이거 진하게 또 안 하고 이제 이렇게 하라는 데도 있고 뭐 학회지에서 요구하는 사항대로 작성을 하면 되고 그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참고문헌 표기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리뷰들은 굉장히 짜증을 낸다. 저도 뭐 매년 한 그 영어 논문을 한 20개 이상 가까이 이제 심사를 하는데 물론 한국 논문도 뭐 더 많이 합니다만 그 심사를 하면서 보면은 참고문헌 표기가 안 돼 있으면은 일단은 감점 대상이 된다 하는 점에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이셔서 참고문헌 표기를 꼭 하시고 또 중요한 거는 원문을 꼭 찾아서 읽어봐라.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의 글을 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표절이 되는 이유들의 대부분이 뭐냐면 원문을 안 보고
그 논문 어떤 논문에서 인용됐던 글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이제 표절이 되니까 그걸 벗어나려면 여러분은 원문을 쳐서 여러분의 생각을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글로 만들어서 표현을 해라. 이게 가장 이제 중요한 그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